네, 반갑습니다. 제가 더 반갑습니다. 어, SIS 토요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비주슈머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어, 항상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습관이 있어요. 스스로에게 비주슈머의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항상 이 강의를 쓰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매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SIS라고 하는 성공을 디자인하는 토요일 이렇게 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도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비주슈머의 가치와 비전이 무엇이냐. 근데 오늘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연 저희 휴행 컴퍼니를 만나는 사람들, 또 저희 휴월드를 전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라는 생각을 또 물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휴행 컴퍼니를 만나고 저희 휴월드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수익성, 돈. 전 세계인들이 저희 휴행 컴퍼니를 딱 만나는 순간 가장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 같습니까? 저도 역시 답이 뭘로 나왔냐면 이걸로 나왔습니다. 네. 1번이 이거더라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휴행 컴퍼니에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가장 1번이 이것일 것이다. 라는 것은 아마도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일 겁니다. 저도 23년 동안 이 업계에서 제가 종사를 하면서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우리 휴엔 컴퍼니 사업을 통해서 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비주슈머를 저희 휴행 컴퍼니가 창안하게 된 배경도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사실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그것을 해소하는 하나의 솔루션이었거든요. 그 솔루션이 점점 경쟁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게 됐어요. 이 돈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가장 1번이라면 이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자아실현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물론 많은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시대가 돈의 흐름이 흘러가는지도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그런 걸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갖지 않는 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무를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흐름이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저희 휴행 컴퍼니의 비즈니스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표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 첫 번째는 정보가 산업이 되는 그 과정을 나타낸 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는 어떠한 시장성 안에서 어떻게 돈이 붙어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 표인데 제가 만든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세계적인 경제 포럼에서 이러한 형태로 이 시장,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돈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복잡한 부분은 다 빼고요.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만드는 표예요.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안에 굉장한 큰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가 바로 이 표입니다. 자, 이 표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나면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이런 표가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라는 글씨가 있고 지식이라는 글씨가 있고 상식이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신상품, 베스트셀러,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상식이 되기까지의 위에는 과정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산업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먼저 위에 거부터 한번 보죠. 이 세상은 뭐든지 정보로부터 출발을 해요. 시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정보로 출발을 합니다. 이게 정보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정보들이,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 중에서 체계성이라는 걸 인정받는 순간에, 체계성에는 여러 가지 논리, 과학,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체계성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뭘로 바뀌냐면 지식으로 바뀝니다. 한 분야의 지식, 예를 들어 피부 분야의 지식, 뭐 통신 분야의 지식, IT 분야의 지식, 각 분야의 지식들로 바뀝니다. 그것이 그 지식을 수많은 대중들이 인정하는 대중성을 인정받는 순간 그것은 만인의 상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이 경제학적으로,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러한 논리가 나옵니다. 자, 새로운 정보를 우리는 신상품,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신상품이 나와요. 신상품이 나오는데 여기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상품들은 통상 어떻게 되냐면, 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바꾸는 데서 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상품들이 있지만 거기서 진짜 베스트셀러가 되고 굉장히 커다란, 우리나라 말밖에 없는 초대박 상품이 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 예를 들어 이 상품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지식들, 그러한 지식들을 얼마만큼 바꾸느냐, 바꿔서 바로 이러한 베스트셀러의 상품이 먼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바꿔서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된 상품들 떠오르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휴대폰은 어떤 지식을 바꿨습니까? 네. 잘 이제 어떤 지식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전화기에는 선이 달려 있어야 된다 라는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언제인지도 기억이 잘 안 나실 정도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신상품 중에 하나가 분명히 선이 없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무슨 전화기? 무선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랬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화기에는 선이 없어야 된다는 지식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방만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방에 물론 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선이 우리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신상품이라는 무선 전화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식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잠시 베스트셀러는 될 수 있어도 장기적인 어디까지는 갈 수 없냐면 산업으로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또 기억나는 거, 또 제가 예를 잘 드는 게 김치냉장고예요. 여러분, 김치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여기 그때 당시에 주부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때 느끼셨던 감정이 뭐였어요? 김치냉장고가 처음에 딱 하고 나왔을 때 그때 반응을 저는 압니다. 그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강의를 막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왔는지 알아요. 김치냉장고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주부분들 반응 어떠셨습니까? 맛이 대도 날까? 일단 제 힌트 드리면 불평불만부터 나왔어요. 예. 김치 냉장고, 김치를 따로 저장하는 냉장고를 만든다? 제일 먼저 집 좁아 죽겠는데 뭐하러 그런 걸 내니? 이거였고요. 또 뭐야? 냉장고 안에 김치 넣는 데가 있는데 뭐하러 저게 필요해?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치 냉장고를 처음 냈던 회사가 위니아일 거예요. 위니아에서 하다 안 팔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주부 체험단, 무료 체험단 3,000명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일단 무료로 줍니다. 그래 놓고 써보고 괜찮으면 돈 주고 아니면 제품으로 환불받겠다. 이런 전략을 써요. 왜? 안 사는 거예요. 아무도. 발효 과학기술을 넣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지식은 김치는 어디에? 김장독에 또는 냉장고에 라는 지식을 처음에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돼서 지금 김치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김치 냉장고의 하나에 따로 산업이라는 게 발달이 돼버렸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처음에 얼마 냈습니까? 기억나시죠? 못 박아도 될 만큼 컸어요. 예, 그거를 들고 다녔던 그때부터 점점 그때 그것이 커다란 어떤 산업을 일으킬 것이냐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워낙 불편했고 컸고 비쌌고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것은 엄청난 기존에 있었던 지식을 바꾸는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곧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을 바꾸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하나의 플랫폼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지식을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상품으로 연관시키거나 비즈니스 모델로 연관을 시키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바꾸는 데는 엄청난 이 안에 시장이 열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았던 것이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면서 여기까지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지식까지는 사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니은자 하나가 더 붙어서 산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두 가지 의미로 담는데 지식 자체가 산업의 하나의 이 메커니즘이 된다 해서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저렇게 정보가 지식이 되고 지식이 상식이 되는 순간에 하나의 시장이 열려서 산업이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지식산업이다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이 표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 표지만 이 안에 그래 맞다. 지식이 바뀌는 순간부터 엄청난 이 안에 머니가 숨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는 표입니다. 자, 또 하나 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좁혀서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과 상식, 이러한 시장에 대한 시장성에 대한 것으로 조금 좁혀볼게요. 자, 두 번째 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업을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 안에도 이 컨퍼런스 룸 안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사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산업으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무슨 산업이에요? 의류 산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건물, 건설 이런 모든 보고 있는 컴퓨터, 가지고 있는 휴대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뭐가 돼 있어요? 산업이에요. 산업 전체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을지를 나타내 주는 표예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인간의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욕구.
예를 들어 여러분, 보험은 무슨 욕구일 것 같습니까? 보험, 리스크, 안전 보장에 따른 욕구예요. 그 욕구가 처음부터 여러분, 저는 보험이 이렇게 나왔던 때 제가 사회생활을 했던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보험이 나왔을 때 전부 다 사기라고 했답니다. 보험. 그리고 또 뭐냐면, 보험을 왜 미래에 발생하지도 않을 그러한 것에 생돈을 넣어놓느냐라고 하는 처음에. 그런데 그 욕구가 지금은 보험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미래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에요. 즉 그때 처음 나올 때 당시에는 욕구가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욕구는 증가됩니다. 예, 계속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나오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뭐를 제공해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결책. 어떤 것도 인간의 욕구가 생기면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해결책이 바로 그것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요. 그것이 상품이든 서비스든 무엇이든 다 시장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욕구는 내려간다 1번, 올라간다, 감소한다 1번, 증가한다 2번, 몇 번입니까? 자, 매우 증가하죠. 맞습니다. 욕구는 계속 증가가 되고, 처음에는 A라는 해결책으로 해결이 됐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에 뭐가 붙냐면 플러스가 계속 붙습니다. 플러스. 자, 예전에 뭐만 해도 감지덕지였냐면 이따만한 휴대폰만 해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모토로라 삐삐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확히 기억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이 23만 원짜리 삐삐를 샀어요. 제가 거기는 진동도 안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오자마자 샀기 때문에 삐비비빅 그랬어요. 그거를 그 뒤에 진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업그레이드된 것을 산 제 친구는 절대로 진동으로 안 놓습니다. 왜요? 자랑하려고. 카페에서 딱 놓으면 삐비비빅 하면 일부러 울리게끔 둬요. 왜? 신기했으니까. 이만한 거였어요. 검정색 모토로라 삐삐. 네, 맞아요. 검정색 가죽 케이스.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수많은 욕구들이 증가를 하면서 엄청난 발전 속도로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되는 시장이 뭐냐면 바로 A 플러스. 처음에는 A 세 개 플러스가 3개 정도 업그레이드가 돼도 만족했던데 이제 욕구가 점점 증가하면 플러스 4개, 5개, 6개, 7개 계속 늘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A 플러스의 시장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시장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A 플러스들이, 이 산업이 발달되고 A 플러스들이 엄청나게 발달되니까 이제는 플러스를 붙여서는 더 이상 돈이 없다라고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는 플러스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뭔가를 내야 된다라고 나온 단어가 뭐예요? 블루 오션이에요. 블루 오션. 그것은 기존에 있는 산업을 플러스의 시장들을 뭐라고 보냐면 레드 오션으로 보는 거고, 이제는 너희는 돈이 없더라 보니까 조금씩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더라도 진짜 큰 돈은 뭘 해야 된다? 기존에 있지 않은 개념을 새롭게 가지고 가야 그 안에 엄청나게 큰 돈이 있더라 라는 블루 오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블루 오션, 그것은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해결책 A의 플러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해결책 B를 내는 거였어요. B. 그래서 블루 오션을 B를 내는 거에서 물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긴 해요. 그러나 이것은 A에 플러스 100개 붙은 것과 101개째 붙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해결책이어야만 B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는 어떤 분야든 플러스를 붙여가지고는 이 사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돈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그만큼의 이 돈의 풀도 없을 뿐 아니라, 돈도 없을 뿐 아니라, 돈이 있더라도 그 생명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계속 플러스가 또 붙으니까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해결책 B가 나오면, 물론 해결책 B 역시도 나오는 순간 그 이유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욕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B 플러스가 또 붙겠죠. 그래서 B 플러스가 계속 또 붙어서 포화가 되면 이제 누군가가 C를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해서 진화돼가는 과정들이 이 시대에 이 지구상 안에서 경제가 발달하고 시장성이 늘어나는 표입니다. 우리는 이걸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제가 그냥 설명드린 것 뿐이니까요. 자, 여기에 저희 휴엔 컴퍼니가 왜 비주슈머라는 것을 새롭게 창안해서 남들이 안 가는 이 험한 길을 걷고 있나라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저는 경험을 오래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살아온 23년 정도밖에 안 했어요. 예. 제가 살아온 23년의 경험 이전에 50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는 새로운 욕구로 해결책 A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가 경험한 23년 전으로 돌아가면 약 4에서 50년 동안 뭐가 붙어왔냐면 계속 플러스가 붙어왔어요. 플러스가 상당히 많이 붙어온 상태에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젊은 인생을 네트워크 마케팅에 올인을 해서 이제까지 23년의 길을 걸어왔어요.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1995년에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이게 나오기 전에 붙었던 이 플러스 개수와 그 이후에 붙었던 플러스 개수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은 해결책들이 나왔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진화하고 또 진화했어요. 진화하면서 진화를 해 나간 결과 점점 기존에 붙었던 A 플러스들이 붙은 것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느 순간인가 제가 감히 말씀드려 볼게요. 붙었던 플러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A 플러스에서 지속적으로 더 플러스가 붙기는커녕 붙었던 플러스마저도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대로 계속 플러스를 붙일 만한 거리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체돼 있다가, 플러스가 정체가 돼 있다가 이제는 정확한 플러스의 모양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후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상한 방향으로 진화한 펀드형, 투자형, 불법 그러한 것들로 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플러스가 붙지 않고 더 이상 계속 마이너스가 붙는 걸로 저는 이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야기했죠. 어떤 해결책이 없었으니까 최소한 마이너스는 붙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이상한 건 붙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정상적인 플러스를 계속 붙여 나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런 건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다가 제가 학위 논문까지 써가면서, 책을 써가면서, 신문에 칼럼을 써가면서 주장을 하다가 더 이상 플러스를 정상적으로 붙여도 경쟁력에서 뒤질 것 같다는 그러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이 표와 똑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걸 내야 된다. 완전히 다른 개념에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을 영문으로 번역해 보면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 틀이나 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 패러다임을 이제는 완전히 바꿀 때가 왔다. 그렇지 않으면 이 레드오션의 시장에서 더 이상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뭘 벌 수가 없다. 돈을 벌 수가 없다.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요? 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돈 벌고 있는 사람인데 너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두 사람의 귀에 들리는 그 소리보다 많은 돈이 안 돼서 이 업계를 떠나고 처음에 내가 봤던 그대로가 현실이 안 된다라고 떠나는 수백 배 이상의 사람들이 더 이야기하는 게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걸 들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 이러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분석해 본 결과 돈에 제일 관심이 있는데 이 안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패러다임은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간단합니다. 소비자 사업자 만들어서 인쇄소득 버는 게 패러다임이었어요. 나와 같이 소비하는 사람을 만들고 나와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평생 유지가 되면 평생 인쇄소득을 받는다. 너무 간단하지만 여러분 이게 간단해 보이십니까? 자기와 같은 소비자를 만들고 자기와 같은 사업자를 만들어서 평생 인쇄소득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자기가 만든 상품을 써줄 소비자를 만들고 자기와 같이 사업을 할 그러한 사업 파트너들을 만들어서 평생 유지하는 일. 그래서 평생 돈을 버는 일은 이 세상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그 기업 속에 우리 개인이 지금 그 막강한 기업들과 싸우려고 지금 전쟁의 현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려면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개인이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은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겠다. 한계가 있겠다. 자, 기존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따진다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건 기존의 관념을 깨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자사상품 유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한 회사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나오면 그 브랜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른 브랜드를 쓰지 않고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브랜드를 써서 이 브랜드만 쓰는 멤버십을 모으면 나에게 쓸 때까지는 평생 수익이 온다 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70년 전통에 깨지지 않는 그러한 막강한 관념이 있었어요. 또 하나, 자, 어디나 이것은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각 나라마다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 휴앤컴퍼니 미국 하면 USA가 붙어요. 휴앤컴퍼니 재팬이 붙습니다. 휴앤컴퍼니 타일랜드가 붙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 소속이냐면 휴앤컴퍼니 소속이 아니라 휴앤컴퍼니 타일랜드 소속이에요. 그래서 타일랜드 안에서 사업을 합니다. 자국에서 로컬 비즈니스를 하죠. 그러니까 시장성이 어떻게 된다? 각 나라별로 각기 별도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전 세상을 엮는 툴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을 엮어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직구가 성행돼서 아직까지 직구의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직구가 성행이 돼서 전 세계가 물건 배송이 왔다 갔다 한 지가 오래됐습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제가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할 당시에는 국내에서도 택배가 거의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 A 기업은 각 동마다 픽업센터를 냈어요. 가양동, 무슨 동에
각각의 물류센터, 픽업센터를 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물건을 받아갔어요. 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택배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택배가 활발이 됐습니까?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활발이 되면서 이제는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사다 보니까 택배가 같이 발달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이 똑같이 이 지구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각 나라에서 배송은 되더라도 지금 외국에 보면 저희가 지금 166개국밖에는 아직 안 된 이유가 자국에서도 지금 이 배송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하물며 국제 배송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발달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아마 나라가 늘어날 텐데 그러한 상태로 지금 이 자국 시장들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 가장 1위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은 100개국에 나가 있더라도 100개국이 어떻게 나가 있습니까? 각각의 로컬로 나가 있는 거예요. 로컬로.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한 나라에 내가 저쪽 타일랜드가 사업을 하려면 타일랜드에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이제는 전 세계가 네트워크가 되는 그러한 플랫폼 시장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언뜻 보면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메이저급 회사들이 이제는 플랫폼 시장이 됐으니까 시스템을 저렇게 바꾸겠구나. 바꾸겠다 1번, 안 바꾸겠다 2번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너라면 바꾸겠다 1번, 안 바꾸겠다 2번 몇 번입니까? 진짜 오너라면 바꿀 엄두가 안 납니다. 이미 100개국의 로컬로 다 나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전 세계를 통합시켜서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한마디로 생산성 그리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미지수예요. 확신도 없어요. 이걸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도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아직 미지수예요. 기존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되고. 그럼 신생회사는요? 신생회사가 이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아마 한 몇 년 동안 매출 하나 없이 내가 버틸 수 있다라면 모를까. 그 준비를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국 시장 한 나라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돈이 많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돈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돈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관념이에요. 또 하나, 이 사업은 맨투맨 사업이다. 눈과 눈을 봐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큰 비즈니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비대면을 해가지고 큰 비즈니스를 도모하겠습니까?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한다는 관념은 이 시대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시대하고. 그래서 대면 전달 사업, 이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시장의 뭐예요? 패러다임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낼 수 없고 새로운 B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을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그대로 흡수한 상태에서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어야 한다. 어떤 분이 그게 그 사업의 발전이지 패러다임의 발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여러분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평행선의 방향성을 갖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가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아무리 작은 0.001mm의 오차라도
방향성이 좀 더 발전된 방향이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이 휴앤컴퍼니 휴월드의 이 비즈니스가 지금 저희가 베타 오픈한 이 시점에서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과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들과 크게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방향성을 달리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격차는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사 상품 플러스 일반 상품을 유통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아, 대표님, 그거 다른 회사도 일반 상품 유통하고 있어요. 네, 쇼핑몰 들어가면 많은 마상품 많던데요. 절대 그 회사를 비난하는 거 아니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자사 상품이 아닌 일반 유통 상품과 쇼핑몰을 내서 구색으로 맞추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지금 현재 비주슈머 시즌 1, 2, 3, 4, 5 계속 이 비주슈머의 시즌이 기획이 되어 있는 것이 시즌 3에서 현지화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소비를 담겠다. 이게 여러분 그냥 들으면 그냥 뭐 좋은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소비를 담아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경영자의 말이 안 지켜지는 순간 그냥 신뢰가 무너지는 사업입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가장 일반화의 끝과 맞춰보겠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인식이 바뀌려면 기존의 특수한 집단에서 가장 일반화된 집단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인식을 바꾸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안에서 뭔가를 개발하고 이 안에서 마케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 쇼핑몰 해가지고 다른 일반 상품들을 구색으로 갖춰놓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휴월드가 출발했다면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언을 찾아보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차이가 나도 차이를 못 느낀답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발견한대요. 그래서 휴앤컴퍼니를 깊이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도대체 어떤 방향인가? 좋아요. 똑같은 쇼핑몰에 똑같은 일반 상품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구하는 일반화는 단순히 구색 맞추려고 하는 일반화가 아닙니다.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일반 상품들 아무리 많아도 우리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일반 상품 산다고 해서 내 돈 들어오는 거에 피부에 못 느낍니다. 왜? 마일리지가 작으니까. 피부에 못 느낍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반 상품으로 하려면 국내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마일리지가 작은 상품을 10,000명이 사는 게 답이 안 나온다. 몇 명이 사야 된다? 100만 명이 사야 그나마 나한테 큰 수익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100만 명이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 그러니까 전 세계가 쉽게 회원 등록해서 툭툭툭툭 해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니면 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발에 뛰어든 거고 그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단순히 했다면 국내에서 그냥 일반 제품들 한 1,000여 개, 2,000여 개 올려놓으면 우리도 일반 상품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얘기하면 기존에 그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휴앤컴퍼니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려고 그 시장을 들어간 겁니다. 명확하잖아요. 1년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을 사는 시장이 5조. 2007년이 2006년보다 7%가 하락했더라고요. 신부는 자꾸 걱정된다고 얘기합니다. 더 하락할까 봐. 그러면 제 예언이 맞아 떨어지겠죠. 예. 이 5조 시장을 처음에는 정말 안간힘을 부렸습니다. 이 안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업그레이드, 말 그대로 플러스를 붙여서 이 5조 시장을 키워보자 이렇게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5조 시장을 키우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5조, 그 외의 제품 사는 거 390조. 대한민국만 얘기입니다. 390조. 전 세계로 따지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2020년까지 예측 1000조. 그리고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220조. 그러면 1200조예요. 그래. 이 시장을 가져가서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서 플러스를 붙여서 늘리는 것을 택하지 않고 그냥 1200조 시장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들과 경쟁하자. 1200조를 하고 있는 그들과 경쟁하자. 그러면 뭐가 있다? 그 안엔 돈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일반 상품 유통이고 자국 시장이 아닌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필연적인 전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그것을 편안하게 누구든지 쉽게 하려다 보니 대면 전달로만은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걸 166개국을 다 쫓아다닌다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달 대면으로도 비대면 전달로도 가능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휴티비 방송국을 전 세계 생방송으로 만들게 된 것이고 이 방송을 지금 전 세계에서 접속만 하면 생방송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 SNS로 여러분 저희 그 SNS를 보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거기서 매출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동 우리의 보상 플랜에 들어와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특허를 받아버린 겁니다. 지금 플랫폼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은 누구나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겁니다. 저 그냥 사용하라고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네, 사용하라고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시스템을 특허를 받을 때 누구나 하잖아요. 공유 버튼 가지고 공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리사 무슨 이런 공유가 특허가 나옵니까? 이랬어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보내가지고 공유 버튼 있는 거는 온 세상에 다 있으니까 그 공유 자체를 특허를 내자고 한 게 아닙니다. 이 공유를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눌러서 이 플랫폼이 열리고 그 안에서 쇼핑을 했을 때 자동으로 우리의 보상 트리 보상에 들어와서 자동 계산이 돼서 나에게 수익이 들어오는 그 시스템 자체는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그걸 특허를 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변리사께서도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보고서를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서 줬더니 이제 반반까지 온 거예요. 아, 이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계속 이건 특별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겁니다. 변리사님도 저한테 세뇌당하셨어요. 나왔지 않습니까? 특허가 나왔지 않습니까?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만의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하려고 하고 방송국을 저희 처음 개국한 게 2015년 6월에 방송국 개국이 7월에 개국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 생방송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전 세계에서 생방송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 생방송이 된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아직까지 우리가 글로벌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들어 놨었어요. 이 모든 하나하나가 뭔가의 이 안에서 플러스를 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것이에요. 저희 휴앤컴퍼니의 진정한 비전과 가치요. 표면적으로 보면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과 비즈슈머 마케팅, 기존의 네트워크 다른 A, B, C, D 회사와 휴앤컴퍼니 그렇게 비교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비전을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진짜 휴앤컴퍼니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 진짜 하려고 하는 일. 여기는 진짜 플랫폼 네트워크를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휴엔 컴퍼니가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돈, 머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깊이를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님 맨날 나와서 좀 현실적인 얘기 좀 하세요. 맨날 그냥 뭐 명분이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뭐 이게 어떻고 그런 얘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현실적인 얘기예요. 가장. 이것이 아니면 저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돈 벌어도 잠깐이고, 그리고 이 사업은 잠깐 벌면 계속 벌리지 않으면 계속 벌린다고 얘기했던 내가 상처를 받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런다면 회사를 바꿀 때마다 나의 신뢰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나중 되면 주위에 친구가 없어집니다. 그걸 저는 23년 동안 수없이 좀 처절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랄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오전에 잠깐 미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명예회복해야 됩니다. 저도. 그리고 이 업계에서 상처받은 수많은 분들이 진짜 명예회복하실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을이 아닌, 아무리 사회에 잘 나가던 사람도 갑자기 네트워크 마케팅만 하면 을이 되는 그러한 게 아니라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리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저희 휴엔 컴퍼니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진정한 휴엔 컴퍼니의 가치와 비전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